미국 2분기 GDP 추정치를 3.8%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호재다. 좋은 거다. 이거 발표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SNS에 봐라, 연준 금리 안 내리고 뭐하냐. 자, 트럼프 중국 무역 합의 완전 위반, 착한 사람 그만하겠다. 자, 저번 주 금요일 날부터 우리 코인 시장이 조정이 나왔고 미국 증시도 흔들흔들했죠. 트럼프에 또 다시 중국한테 푸싱을 하기 시작을 했다. 야, 너네 중국 너네 말 안 지킨다. 제네바비에서 얘기했던 거 하나도 안 지키던데 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때리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왜 화가 났냐면 중국이 지금 히토류 공급하죠. 미국한테. 히토류 공급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도 뭐 항공기 엔진이나 반도체 뭐 디자인 프로그램이나 특정 화학물질 이런 것들 중국 수출 금지해. 그리고 이번에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죠. 하버드대도 유학생 받지 말라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중국에 어떻게 보면 좀 심기를 건드렸다. 중국도 히토류 공급을 좀 늦어지고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질이 나서 야, 너네 안 되겠다. 또 한번 싸워야겠다. 제네바비에서는 너네들이 좀 힘들 것 같아서 봐줬는데 안 되겠어. 그리고 나서 SNS 발표하고 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오죠. 시장을 달래주러.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트럼프 형님이 힘들어서 승질나서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불이 나면은 소방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 자, 트럼프 외국산 철강 관세 25%에서 50% 인상할 거. 요 얘기도 또 다시 나왔어요. 철강 관세. 마감 후에 나왔죠. US 스틸 공장 찾아가지고 미국의 철강 관세를 25에서 50% 인상한다. 근데 이건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할지 아니면은 US 스틸 공장 찾아가가지고 그거를 언급하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했는지 그건 일단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된다는 거. 근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시장 달래기에 급급합니다. 이번 주 내로 트럼프랑 시진핑 곧 통화한다고 합니다. 근데 통화할 것 같아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러죠. 실무진들끼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이제 진전이 없다. 끝났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둘이 얘기를 해야 된다. 요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번 주 아마 트럼프랑 시진핑 얘기 나올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좋은 얘기가 나오면 좋겠지만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뭐 있을 거고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이번 주에. 자, 이거죠. 미국의 4월달 상품 수지 적자 대폭 감소, 관세로 수입 급감 영향. 자, 저번 주 금요일에 안 좋은 얘기도 있었지만 좋은 얘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4월달 상품 수지 발표가 됐거든요. 수입량이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2,760억 달러. 그리고 수출이 3.4% 증가했다 그래요. 자, 수입이 줄고 수출이 증가했어. 미국 GDP 어떻게 나와야 돼요? 무역 흑자를 발표를 했어. 미국 정부가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럼 GDP가 높아져야겠죠. 애틀랜타 연방은행 GDP 나우에서 미국 2분기 GDP 추정치를 3.8%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3.8% 들어보셨어요? 미국이 3.8% 성장률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때려도 돼요. 관세 때려도 됩니다. 때릴 만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 야, 3.8% 나왔잖아. 우리가 관세 때려서 투자를 받고 막 영국이 뭐 주겠다, 일본이 뭐 투자하겠다. 3.8% 나왔잖아. 봐라. 이거 발표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SNS에 봐라, 연준 금리 안 내리고 뭐하냐. 관세 때리니까 3.8% 나왔지 않냐. 여러분들 트럼프의 관세 인상 이거를 명분을 만들려면 GDP가 좋게 나오면 돼요. GDP가.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애틀랜타 연방은행 그 GDP 나오가 3.8이고 골드만삭스가 3.3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3.8% 나온다고 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3.8% 못 나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예상치일 뿐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2% 초중반 정도 생각을 해요. 진짜 좋으면 2% 후반까지도 가능하고. 그럼 이번에 이렇게 좋게 나왔냐?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자, 미국 상품 수지 발표됐는데 수입이 20% 감소했어. 수입량이 왜 20% 감소했을까요? 하하88님 얘기하시네. 1분기 사재기로 인한 기저효과. 1분기에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미친 듯이 사재기를 했죠? 수입을 땡겼죠? 그래서 1분기 GDP가 역성장 나왔잖아요. 안 좋게. 마이너스 0.3. 미국 기업들이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이번 2분기에는 수입량이 20% 감소를 했습니다.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미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구나. 3.8이 발표가 됐죠. 근데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수입, 수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비가 꺾였냐예요. 소비가 꺾였냐를 봐야 되는데 소비가 살짝 꺾였습니다. 이거는 뭐 경기 둔하다, 경제 성장률이 꺾였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소비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일단은 3.8%, 골드만삭스 3.3% 호재다. 좋은 거다. 저번 주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이런 것들을 막 때렸겠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 2분기 예상치는 좋게 나왔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어떤 거를 또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좋게 나올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런 멘트를 좀 세게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지켜보자는 거. 자, 유가 급락, 오펙 플러스 증산 공포에 미중 무역 점쟁 재점화, 이중 악재. 유가 급락하는 건 좋죠,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우리한테 나쁘지 않은 기사라는 거. 자, 미시간대 소비심리 5월 들어 하락 멈춰. 미래 우려 남아. 소비자 심리 지수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무슨 기대 지수, 무슨 PMI 지표, 이런 지표들 있죠. 이런 지표들은 정확한 지표가
데이터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프트 데이터라 그러죠. 이런 소프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치 색깔을 굉장히 많이 떼요. 정치 색깔을 굉장히 많이 떼는데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인원들이 누구냐면 민주당 계열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반 트럼프 정부를 조금 이런 생각하고 방향성으로 가는 그런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하지 않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너무 세다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 높을 것 같은데요. 소비 꺾일 것 같은데요. 안 좋다. 항상 그래서 상반기에 소프트 데이터랑 하드 데이터랑 항상 반대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 데이터가 물론 이게 선행지표이긴 맞아요. 미국 국민들이나 안 좋다. 실제로 그게 반영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맹신하지 말자. 이걸 보고 미국의 경제지표가 꺾였고 경기 침체가 된다. 요거는 틀린 얘기다. 정치적 이런 성향들이 많이 반영된 지표가 소프트 데이터라는 거. 자, 드디어 나왔죠. 제롬 파월 연준의장 사임설, 증거 없는 루머의 시장 긴장. 오늘 등판하죠?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1시겠지? 1시가 아니라 새벽이겠죠? 동부 기준이었나? 미국 시간으로 오후 1시였으니까. 이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오늘 등판할 건데 경제 얘기를 아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멘트를 하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 사임설이 계속 떠돌더라고요. X상에서. 월가에서도 떠돌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저는 반갑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 사임 당하면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맛에 맞게끔 새로운 연준의장을 앉힐 건데, 그러면 금리를 내리니까 시장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고인이슈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볼게요. 새벽 2시에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파월 연준의장 사임, 만약에 자기가 그만두겠다, 사임이 됐어. 시장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뜻대로 금리나 해가지고 시장이 좋을까? 채권 시장부터 먼저 반응할 거거든요. 장기채 금리 미친 듯이 튈 거예요. 사임보다는 스스로 그만둔다고? 야, 스스로 진짜 그만둔다고 하면 이거 끝나는데, 힘든데.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튑니다. 국채 금리가 왜 튈까? 불확실성 때문에? 불확실성 맞죠? 근데 더 큰 부분이 있어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가 하는 정책을 좀 제동도 걸 수 있었고, 그동안 물가 상승을 좀 제어하는 역할을 제롬 파월 연준이 해왔는데, 연준의장이 사임을 해. 내려와. 그럼 만약에 물가 튀면 못 잡죠? 장기채 금리 튀어야겠죠.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장기채 금리 쭉 올라갑니다. 해임을 하든 사퇴를 하든 제롬 파월 연준의장 지금 하면 안 된다. 채권 시장 흔들린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승장이 조금 이제 눈앞이다 하시는 분들,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 사임한다 그러면 조금 딜레이 될 거예요. 그럴 정도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하락? 그건 의미 없어요. 제가 미국의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했을 때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나오지 않는다고. 실제로 시장이 크게 영향 안 줬죠. 제롬 파월 연준의장 사임, 해임 요 두 가지는 달라요. 아마 사임한다, 해임한다 요 얘기 나오면은 베스트핸드 재무장관 바로 뛰어갈 겁니다. 바로 뛰어갈 거예요. 임기가 26년도인가 아마 그럴 건데, 근데 개인적으로 사임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찌라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제롬 파월 연준의장 만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죠. 그것 때문에 막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자, 불공정 세금 땐 보복, 미국 외국인 투자자의 징벌적 과세 추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세 법안 있죠? 그 감세 법안에 불공정하게 세금을 매길 때는 보복하겠다. 그래서 징벌적 과세 추진. 이게 뭐냐면, 만약에 EU가 디지털세, 메타나 이런 구글 기업들한테 디지털세를 매기잖아요. 이렇게 우리 미국 기업들을 차별해? 그럼 너네도 차별할 거야. 그래서 유럽이 미국 국채를 담는다. 그러면 수수료를 내게끔. 이게 징벌적 과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요거 아마 감세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상원을 아직 못 거쳤죠. 하원만 지금 급하게 통과가 됐죠. 상원에서 이거 빠꾸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더라도 쉽사리 못 꺼냅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미국의 국채, 주식, 미국 자산에서 자금 이탈이 미친 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지금 기축 동안 달러가 지금 흔들리는 걸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거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징벌적 과세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격하는 애들만 할 거야. 단서를 달기는 달았어요. 아무나 우리 미국제 사는 사람들 다 때릴 거예요. 그건 못해요. 지금 달러 무너집니다. 기축 동안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EU나 이런 애들을 좀 타겟으로 한 것 같은데 쉽지 않다. 이거는 한번 지켜보자. 자, 트럼프 미디어 24억 달러 자금 확보.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금 막 코인 조정 나오니까 코인 이슈님 시즌 종료인가요? 끝났나요? 이제 시즌이 끝난 것 같은데요. 역시 이거 봐라. 데드캣 바운스다 이러고 있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이면에서는 이렇게 지금 자금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 하겠다는 걸까? 24억 불, 25억 불 자금 확보했죠. 비트코인 사겠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무언가가 미친 듯이 준비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기사만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저랬네, 뭐 했네, 야 시즌 종료다, 뭐 한다 이런 얘기하죠.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래요. 근데 법안을 왜 올릴까? 자, 법안을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거 한 15개 넣어놔. 그리고 민주당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5개 빼. 그럼 10개가 통과되겠죠.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10개를 넣어놔. 5개 빼. 5개밖에 안 되겠죠. 할 수 있는 거는 다 넣어야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는 다 끼어서 낑겨가지고 넣는 겁니다. 연방정부 부채 더 늘릴 수 있는 거
거 증액도 같이 넣었잖아요. 감세안에. 우리 이렇게 돈 써야 된다고.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러시아 농업은행 곡물 무역에 암호화폐 결제 도입 검토. 자, 러시아 농업은행이 뭐 곡물 무역하는데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암호화폐 결제나 뭐 스테이블코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비트코인도 뭐 받으면 좋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결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 실생활에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 자, 트럼프 대통령 글로벌 관세 유예 연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세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 기사 보고 좀 걱정되던데. 전 이거 보고 걱정이 됐어요. 실제로 유예 연장 안 할까봐? 아니요. 실제로 유예 연장 안 할까봐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간이 없구나. 쪼달리는구나. 타코 소리 듣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가 다른 글로벌 국가들과 협상이 원만하게 흘러가지 않는구나. 시간이 없구나. 조급하구나.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게 진짜 유예를 연장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유예 연장 안 할 거니까 너네 빨리 와가지고 우리한테 받쳐. 긍정적으로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아. 라는 얘기예요. 빨리 앉아. 빨리 협상 끝내자. 그 얘기죠. 여러분들 똑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누구는 그거를 악재로 생각하고 누구는 그거를 호재로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방면에서 야 이거는 이렇게 안 좋은 건데 다르게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연장하지 않는데 야 그럼 7월달 폭락 오겠네. 5월달 비트코인 정고점 돌파했고 이제 6월 어느 정도 계속 꺾이더니 7월달부터는 아예 시즌 종료겠네. 요 생각하겠죠? 7월 연장 안 한다고? 아니요. 전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없구나. 최대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중간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쉽게 대화가 통할 것 같았는데 안 되는구나. 지금 윽박 지르는구나. 조급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빨리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7월 전에 유의미한 발표가 좀 있을 거라 보고 그리고 유예해야죠. 7월부터 유예 안 하면은 또 7, 8 또 증시 흔들리면서 연말 가면 또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소비 시즌 다 끝납니다. 자, 이더리움 비트코인 강세 패턴 형성 이더 BTC죠. 비트코인에 대한 이더리움 비율 요게 쭉 올라갔다. 그래서 알트 시즌 기대감.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 그래도 알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갈 거다. 요런 지금 시장 분위기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알트 시즌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가보도록 합시다. 3억 불 유출이 나왔네요. 29일 날 리밸런싱 6억 불 나왔어. 30일 날. 이건 좀 센데 많이 나갔네요. 블랙로트 4억 불. 이렇게 많이 나간 적이 있었나? 자, 이더리움 ETF 플로우 테이블. 자,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은 계속 들어오죠? 계속 들어옵니다. 이더리움 ETF 지금 연속 유입이 언제야? 한 9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14일 넘었네. 16일부터 30일까지니까. 열흘이 넘었네요. 계속 유입이. 이때 한번 안 들어왔구나. 근데 비트코인 ETF는 많이 나갔다는 거. 자, 6월 3일 유로존 CPI 발표되고요. 6월 5일 날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발표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6일 날 비농업 실업률 발표됩니다. 고용지표 뭐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6월 11일 이거 중요하죠. 자, 6월 달은 중요한 거 두 개 있습니다. 6월 11일 미국 CPI 그리고 6월 19일 연준 금리 결정. 일본 금리 결정도 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미국 CPI와 19일 날 연준 금리 결정 있겠죠. 일단 6월 11일 CPI 이거 살짝 높게 나올 수 있어요.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이 어찌됐든 간에 단기적으로라도 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물가 상승. 그래서 메인 이제 원유랑 에너지 가격이나 식량 가격 들어간 메인 CPI는 낮을 거다.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식량 가격도 그렇고. 근데 근원 CPI가 살짝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원 CPI. 일본 금리 결정 중요하다고 이거는? 일본 금리 결정 안 중요했던 적이 어딨어. 그리고 일본 금리 결정 금리 인상하더라도 미국 경제 성장률 안 꺾이면 안 중요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CPI 중요하다. 이거 보시면 되고 연준 금리 결정 있죠. 그래서 6월 금리 결정 전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을 건데 점도표를 보셔야죠. 점도표. 금리나 시그널을 주는지 그거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뭐 빠진 거 없나 한번 볼게요. 야, 트럼프 대통령 저번 주에도 장 마감 후에 그 US 스틸 공장 가가지고 철강 관세 올린다고 아유 지긋지긋하다 진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흔들리는 건 싫고 관세는 때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배는 부른데 밥은 먹고 싶고 음식물을 씹으면서도 배부르다 막 똥은 싸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지. 쉽지 않아요.